예,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기술사에 합격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성배전 기술사가 이제 송배전 공학이 있고 또 발변전 공학, 또 전력계통 공학해서 세 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송배전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배전 공학을 보시면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송전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이제 또 변전이 조금 나오고, 이렇게 배전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발변전 공학에서 또 변전 부분이 조금 좀 일치가 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 계통도 안정도가, 이게 송배전에 나오는 안정도하고 또 전력 계통의 또 안정도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우선 송배전 공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송전의 1번, 그 다음에 송전 2번 해가지고 송전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까지 이렇게 1로 하고, 그 다음에 고장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상전압까지를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 또 이렇게 배전, 또 발전, 전력계통, 이렇게 전력계통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1편, 2편, 또 3편, 4편, 5편, 6편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엑기스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막 중복이 된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도 저쪽에서 했는데 또 듣고 해서 강의 수만 또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중복되는 걸 빼가지고 변전은 변전 쪽에서 몰고, 또 배전은 배전 쪽에 몰고, 그 다음에 발전은 발전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통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강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강이 뭐다, 1-2강이 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1강, 2강, 이런 식으로, 6-1강, 2강,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참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요게 송배전 공학의 기본소고, 대부분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크게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옛날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본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요 책에서도 안 나온 사항을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필요하면은 첨부 자료로 이렇게 유첨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유첨을 안 하고 또 요약을 해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유첨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송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쭉 읽어봐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별도로 이렇게 강의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아주 조금 핵심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발송배전 기술사를 합격한 친구가 이제 합격 소감을 얘기할 때 보니까 이 송배전 공학은 7번, 8번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어려운 수학이 나오는, 고차원 수학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해만 하시라 이거죠. 간략하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송전하면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우리가 전력을, 요즘에는 뭐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기 1기당 100만 킬로 이렇게 되잖아요. 100만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1기도 아니고 몇 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발전된 전력은 대부분 보면 전압은 11,000에서 22,000V 이 사이거든요. 발전 전압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승합을 해서 이제 쭉 우리가 수용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결국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승합은 이제 이 3, 4, 5 했다가 이제 7, 6, 5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송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그 직류 송전 방식하고 교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아마 그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뭐죠? 그 니콜라 테슬라하고 또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하고 둘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야, 우리 전력은 전송하는 걸 우리가 직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니콜라 테슬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테슬라 자동차도 있고 그렇지. 테슬라 있죠? 그래서 그 테슬라가 우리가 자기의 기호잖아요. 그죠? 자기의. 테슬라, 가우스. 이런 게 우리가 그 자속 밀도 또 자기의 어떤 단위가 되는데 이 니콜라 테슬라는 사람이 교류를 주장했어요. 왜냐? 교류가 그때만 해도 뭐죠? 변압기를 통해서 이 승합 강압이 또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송전 손실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또 승합을 해야 되고 또 쓰는 데에서는 또 다시 강압을 해야 되니까 이 교류가 편리하게 돼서 우리가 교류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근데 또 지금에 와서는 뭐죠? 우리가 고전압 대전력 송전하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이런 데서는 우리가 또 직류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남에서 또 제주까지 또 진도에서 제주까지 지금 직류로 지금 그 케이블이 제주도까지 이렇게 그 두 군데에서 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류를 안 쓴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파수가 또 다를 때 연기하는 게 또 직류가 편리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직류하고 교류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직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 송배전공학 책에 보면 18쪽에 18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직류가 교류 방식에 비해서 또 유리한 점이 뭐냐, 또 교류가 또 유리한 점이 뭐냐 해가지고 나오는데 교류 방식의 장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압의 뭐죠? 승합, 강압. 그죠?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거는 변압기로 하잖아요? 그런 편리한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전동기를, 부하가 전동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기는 이 고정자에 이 삼상 교류가 들어가면은 또 단상이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회전 자계가 생겨서 로타, 회전자가 이렇게 속도로 이렇게 동기 속도로 이렇게 따라 돌고 또 그거보다도 조금 슬린 만큼 늦게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회전하는 속도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P분의 120F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P분의 120F. 이 속도로 우리가 돈을 오고. 그 다음에 발전된, 제가 뭐 전기 수학에서도 상세하게 이거 사인 그래프도 얘기했지만은 또 발전기도 이렇게 60사이클로 또 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60사이클은 뭐예요? 발전기가 1초에 60번 돌아간다는,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이클이 되면은. 그 발전기는 1초에 60번 돌아가요. 근데 여기는 뭐죠? 우리가 4극짜리 같으면 4분의 120 곱하기 60이니까 1800rpm이거든요. 1800rpm. 그러니까 1분의 1800rpm이 전동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1분이니까 우리 60으로 나눠주면은 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rps가 되잖아요. 1초에 30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극짜리 모터 같으면 1초에 30번 돌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발전기가 60사이클을 하려면 뭐 1초에 60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데, 저기,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축, 또 베어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돌아가니까. 예. 회전자계. 또 우리가 대부분 또 교류가 우리 전등이나 뭐 전동 교류가 대부분 부하니까 또 이렇게 또 이 교류가 편리한 점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교류 방식이 장점이 있지만은 대전력 우리가 장거리 송전이나 케이블 송전에서는 또 직류가 유리한 점도 있는데, 직류의 장점은요, 우리가 뭐죠? 교류에 대해서, 이게 교류라면은, 이 시료치료 따지면은 뭐예요? 여기 뭐죠? 여기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류 같으면은 이거만큼을 절연해야 되고, 직류는 뭐죠? 요거만큼만 절연해야 되니까 그만큼 절연 계급을 또 직류는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철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좀 소형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비도 좀 싸질 거고 뭐 이럴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또 송전 효율도 좋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직류라는 것은 뭐야? 교류는 뭐 무효전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전력도 제가 전기수학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또 표피 효과도 있고, 왜냐하면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바깥쪽으로 흐르려고 그러잖아요. 전류가. 이것도 이제 이따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래서 송전 선실이 커지는데, 직류는 또 이렇게 무효전력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역률이 항상 1이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도 좀 적어지고 효율도 좋아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안정도 문제에서도 안정도는 뭐예요? 이제 또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뭐죠? 안정도는 X분의 P는 우리가 뭐죠? ES, ER, EFER 뭐 사인 세타 하는데 이런 X라는 리액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직류에서는. 그래서 또 위상각 문제, 그 세타 뭐 이런 것도 또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도 문제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계통을 연계할 때 직류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단락 용량이 커지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비동기 연계. 그러니까 일본 같은 뭐죠? 관동은 50사이클, 관선 아마 60사이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클이 다를 때 이 연계하는데 보면 이제 직류 연계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런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직류를 많이 쓰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보니까 뭐죠? 여러 가지 이런 또 직류의 또 장점도 있고 해서 아까 같이 뭐죠? 장거리 대전력이라든지 케이블 송전. 또 요즘에 또 고전압에 보면 뭐죠?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런트 트랜스미션에서 HVDC라고 그러죠? HVDC. 하이 볼테이지 DC 이렇게 송전하는 이런 기술도 아마 많이 발달됐어요. 아까 에디슨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파워 트랜지스터 이런 게 개발이 안 됐잖아요. 이제 고전압 또 뭐죠? 그 다음에 대전력에 쓰는 파워 TR 같은 게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TR을 갖다가 전력용 그 반도체 수자죠. 이거를 직렬, 병렬로 써가지고 이 또 고전압 또 대전력을 또 수송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직류가 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도 뭐 물론 뭐 직류하고 교류에 대해서 뭐 장단점을 설명하시라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보니까 직류 송전의 장점을 13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3가지 이제 첫 교시에 1교시에 10점짜리로 나왔는데 13가지를 쭉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마 첨부 자료로 제가 뭐 첨부를 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직류를 우리가 송전하는 우리가 시스템 요것도 한번 좀 이제 구성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직류는 뭐예요? AC를 DC로 바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DC로 바꾸려니까 뭐예요? 뭐 정류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원활하게 이렇게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죠? 리액터 쓰고 그리고 뭐 이제 송전하고 또 다시 뭐죠? 이거를 또 DC를 또 AC로 변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뭐 동기조상기나 또 이렇게 콘덴사죠. 그죠? 콘덴사를 써서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무효전력은요. 이게 수용과 가까이서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AC 계통으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구성은요. 21쪽에 보면은 구성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AC를 뭐 이렇게 이제 DC로 바꾸고 또 직렬 리액터죠. 그러니까 AC를 뭐죠? AC를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면 이제 변압기를 써갖고 전압을 조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직렬 리액터는 평활용입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쭉 이제 가서 다시 이제 뭐죠? 이거를 직렬 리액터 쓰고
그 다음에 뭐죠? 요걸 다시 뭐죠? 그 변압기를 쓰고 이렇게 되네요. 다시 여기 뭐죠? 이제 교류로 바꾸고 그리고 변압기를 이제 쓰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변압기를 쓰고 이제 전압을 조정하는 거죠. 교류를 바꿔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동기조상기나 또 로테이팅 콘덴서라고 해서 동기조상기라고 그러죠. 로테이팅 콘덴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동기 전동기를 그 무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콘덴서를 써서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AC 계통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서 이제 수용가에 쓰게끔 하는 게 이게 전력 계통 직류 송전 계통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직류 송전 계통의 구성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요,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림인데 자세하게 뭐 자대고 뭐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직류 송전 계통의 송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 방식. 송전 방식이요, 이제 그 몇 가지 있는데, 요것도 뭐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또 이랬는데, 첫 번째는 뭐죠? 모노폴라라고 그러죠? 모노폴라. 모노폴라라는 것은 뭐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책에서 보면 아마 단극이라고 그래요. 단극이죠, 단극. 모노폴라니까. 단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극은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 그 22쪽에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순변환 변전소가 있고, 이렇게 순변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이제 그 직류 송전선로가 있고, 다시 뭐 이렇게 역변환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죠? 직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는요, 이 대지로 흐르겠죠. 그죠?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저 뭐 바다 같으면은 해수,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바닷물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기로가. 그리고 한 가닥분이 없어요. 그 장점은 뭐예요? 이 한 가닥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건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뭐죠? 이렇게 전기적인 어떤 전자기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다면은 거기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죠? 자기 나침판이라고 그러죠? 나침판 같은 거. 이런 데는 뭐예요? 나침판이 막 이렇게 방향을 잘못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뭐죠? 땅으로 또 흐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땅속에 매설한 게 전기적인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갖다가 개선한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연결해 놨죠?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게 이제 뭐죠? 돌아오는 귀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극 1회선의 도체 귀로고, 아까는 뭐죠? 대지나 뭐 해수로 귀로하는 그런 방식이죠. 같은 모노폴라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뭐 부식이나 뭐 그런 영향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노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이폴라라는 게 있어요. 바이폴라.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 맨날 이렇게 단극 1회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영어로 딱 나오니까 사람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죠? 쌍극이라고 그러죠? 쌍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그림을 그리면요,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상세히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죠? 흐르다가 만약에 이쪽 한쪽이 고장나면 뭐예요? 반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스위치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바이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 사고시에서도 2분의 1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에 중성선을 또 이렇게 연결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이게, 예, 쭉. 여기에, 요거는 이제 접지가 되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요 접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뭐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도체로 기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여기에 그 도체가 없이 쓰는 것은 2가닥이면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이제 3가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금액적인 그런 것도 건설비적인 그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아까 같이 뭐죠? 이게 없으면은 아까 단극 저기 뭐죠? 대지그리 같이 똑같은 그 뭐죠? 전기적인 부식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책이 없는 부분인데 여기 뭐냐면은 호모폴라라는 게 있어요. 호모폴라. 요거는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쭉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양쪽으로 호모폴라 이렇게 호모폴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이렇게 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정류기 방향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되고 이쪽. 여기는 뭐죠? 다 이쪽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호모폴라. 그래서 이렇게 직류 송전 계통의 송전 방식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뭐죠? 별도로 귀로도체를 별도로 쓰는 거,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 차이고 해서 요 송전 방식이 이렇게 4가지가 참 3가지가 크게 분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렇게 되시겠네요. 예, 그래서 호모폴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류 송전 계통의 적용 분야가 또 있어요. 어디에 적용하냐면은 아까도 있죠. 대용량 장거리 송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이런데, 그 다음에 교류 계통 간 비동기 연계. 그러니까 비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주파수가 서로 다른 계통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54이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54이클, 64이클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이제 단락 용량 대책으로 이렇게 또 직류를 연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류 그 송전인데, 아마 이제 요 문제는요, 이게 이제 직류가 우리가 뭐죠? 저런 계급을 낮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용량 장거리 서둘러서 아까 뭐죠? 리액턴스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또 리액턴스에 해당하는 정수가 없고, 또 안정도 문제, 또 뭐죠? 허용 전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용량 장거리에는 직류가 이렇게 좀 유리하다. 또 뭐죠? 이게 그 해저, 제주도 같은데 보면은 그 이렇게 교류할 때는 뭐죠? 충전 용량이 있잖아요. 교류는. 그 직류는 또 그런 거라든지, 또 유전체 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주파수나 이런 거하고 관련되잖아요. 왜냐하면 충전이 C는 뭐 2파이 F 10분의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C 같은 건데, 어쨌든 충전 용량이나 뭐 유전체 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저 케이블 쪽에 이용하는 직류 송전이 유리하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서로 다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 그 변환 장치를 쓰죠. 그죠? 이렇게 쓰고. 그냥 주파수 변환 장치가 54이클을 만약에 60 변환 장치를 써서 다시 64이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변환 장치가. 이렇게 해서 이 54이클, 64이클에 이제 전력 계통, 융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단락 용량 억제 대책은 뭐냐면은,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뭐, 이제 A계통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쭉 A계통이 이렇게 있다. 계통이 쭉 이제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A계통이고 이게 B계통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직류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직류로 여기 보니까 있죠? 이렇게 표시됐네요. 이 직류 연결하는 그런 표시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계통이 양쪽에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분할된 거죠. 그죠? 예. 단락전류는 뭐예요? 제가 뭐 이렇게 고장회로 해석했지만은 대부분 무효 부분이기 때문에 역률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죠? 이 무효전류를, 아까 무효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직류는. 그래서 무효전류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류로 연결을 해주면은, 단락절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직류로 했기 때문에. 무효분 전송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류 송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또 이렇게 정착해. 어쨌든 우리가 뭐예요? 배전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가 이제 직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렇게 이제 교류가 직류로 바뀌고, 또 우리가 아파트도 이렇게 옛날에 그 삼성 모델하우스 가니까 직류를 써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뭐죠?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그 조명 전기설비 학회에서 임원들이 옛날에 한번 가서 초대받아서 한번 또 본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직류가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류에 대해서 쭉 많이 또 해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죠? 진도에서 우리가 제주까지는 2012년, 몇 년 안 됐네요. 그죠? 우리가 한 6년 전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97년도이네. 쭉 그 옛날에 보면 97년도에 해남에서 해가지고, 해남하고 진도 양쪽이 가요. 그죠? 해남하고 진도는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해남은, 진도는 저쪽, 목포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쪽 해남은 이쪽 뭐죠? 전남고 중간에 강진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제주하고 서제주 쪽으로 이렇게 직류 케이블이 포설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메스케아가 하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이래서 제가 직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직류 교류인데 아마 중점은 직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직류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제가 이제 직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또 제가 보통 한 강의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첫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좀 상세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하면은, 그러나 필요한 건 상세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상세하게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엑기스니까 정말로 엑기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좀 강의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류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